따라서 음식 알레르기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려는 경우에는 최소 생후 이후에 혈액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피부 질환이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성인이 되면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이번에 뷰티 트렌드 리포트 2024라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피부 관련 고민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명확하더라고요. 10대는 트러블, 20, 30대는 모공, 40, 50대는 주름, 색소 침착, 피부 탄력 저하를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피부 고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입니다. 저도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고민하시는 것들이 참 다르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저희 병원에도 많이 오세요. 이제 여러 가지 피부 고민을 상담하러 내원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이제 아이들도 무척 괴롭고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토피 피부염 하면은 잘 낫지 않는 만성 질환이라고 들었는데요. 부모님들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원장님께서 아토피 피부염 관련된 논문도 참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 중에서 얼굴이나 팔이 붉고 각질도 많고 진물도 나고 그런 어린 아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돌 전에 흔히 양볼이 빨개지고 땀띠처럼 이제 몸에 붉은기와 함께 아기들이 가려워서 긁거나 얼굴을 부비는 것으로 아토피 피부염인지 걱정을 하시면서 피부과에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경우가 모두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돌 전 아가들에게서 특히나 양볼, 양뺨, 그리고 배, 팔, 다리의 이제 바깥쪽 편 부위에 건조하면서 또 붉고 가려운 증상으로 또 심하면 진물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가 태열이라고 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열이라고 하는 질환은 아토피성 피부염의 돌 전에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무조건 아이가 커가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네, 비슷한 증상이지만 돌 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하지 않는 거군요. 아토피 피부염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아토피 피부염의 정의는 면역학적 이상과 피부 장벽 기능 이상으로 피부에 알레르기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피부나 면역 시스템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피부의 보호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외부 물질이 그로 인해서 피부에 잘 침입할 수가 있고 피부 안에 습기가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남들한테는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자극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자극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 지질, 장벽, 단백질과 같은 주요 성분들이 줄어들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또 점점 더 심해지면 외부로부터 나쁜 균과 또 알레르기 물질이 쉽게 피부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피부가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죠. 피부 면역 시스템 이상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질환이군요.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이 되는 질환인가요? 알레르기가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위험이 약 3배까지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영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이나 식습관, 온도, 습도, 여러 가지 소재의 옷, 담배 연기나 침과 같은 그런 자극 물질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봄철마다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이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 또한 있는데요. 또한 면역이론이라고 해서 예전과 달리 너무 어린 유아기에 너무 청결한 환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부 자체의 면역 이상으로 인해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사실 아이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돌 전에 태열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태열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같은 것이 있을까요? 우선 진물이 나고 아이가 이제 가려워한다고 해서 너무 자주 과도하게 목욕을 많이 시키거나 과도하게 이제 각질을 제거하겠다고 가제수건이나 손수건 등으로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피부가 더욱 건조하게 돼서 증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뭐 아기가 어릴 때는 뭐 매일 목욕을 해야 한다고 좀 배우는 경우가 많으시죠. 사실 매일 목욕을 오래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너무 따뜻한 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태열이 심할 때는 오히려 목욕을 좀 땀을 씻어내는 정도로만 가볍게 샤워하듯이 하고 목욕을 할 때에도 미지근한 물로 약간 아토피 전용 세정제를 사용을 해서 가볍게 샤워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아기들을 좀 너무 춥게 방치하거나 차가운 물에다가 놓게 되면 뭔가 좀 죄책감도 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경우 또는 온도에 맞지 않게 너무 아기를 둘둘 감싸 놓는 경우에 그런 태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수건으로 닦을 때에도 이제 수건을 꾹꾹 눌러서 물기를 닦아주듯이 해주셔야 하고 집안의 습도와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보통 이제 뭐 한여름인데도 애기 추울까봐 막 너무 돌돌 진짜 감싸놓거나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해두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습도는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 돌전 아기에게서 이제 태열이나 땀띠가 생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그런 포대기 너무 아기들을 돌돌 과도하게 싸주지 마세요. 온도를 적절하게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과도하게 싸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엄마 가슴에 아기가 얼굴을 부빈다든지 손으로 얼굴을 많이 긁거나 비빈다든지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너무 막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응급처치로 집에서 찬물 수건이나 찬물에 적신 꺼즈를 약간 팩하듯이 아기한테도 이제 올려두는 방식을 통해서 진정을 시켜주는 것은 좋습니다. 보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너무 과도한 보습은 오히려 때로는 2차적인 뭐 곰팡이라든지 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등이 생기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기라고 너무 짓물나고 막 건조한 것 같아서 로션이나 크림을 하루에 막 2-3번 이상 너무 덧발라 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 빨리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태열이 있을 때 집에서는 이제 응급처치로는 찬물로 팩을 하는 방식으로 올려서 진정을 하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빨리 찾아가야겠네요. 또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가렵고 발진이 올라온 것으로 보면은 약간 알레르기 질환 같은데요. 어떤가요? 피부에 뭐 붉게 발진이 올라온다고 해서 모두 두드러기거나 뭐 알레르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모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부 모양이나 발진만 보고는 정확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뭐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마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급성 알레르기 혈액 검사에는 한국인에게 흔한 108가지 가량의 항목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수치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진먼지 진드기, 뭐 곰팡이, 꽃가루, 뭐 음식, 동물 털 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피검사만으로 여러 가지 알레르기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검사가 따로 있을까요? 아쉽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검사를 통해서 딱 아토피다 이렇게 진단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특징적인 피부 증상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병의 경과, 알레르기 가족력 등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인 가려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아토피는 하면은 음식을 가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이유식 시기도 달라져야 하나요? 예전에는 반드시 6개월 이후에 이유식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전에 이유식을 시작한다고 해서 뭐 알레르기가 더 많아지거나 심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뭐 4개월에서 5개월 이후에는 모유나 분유만으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이유식을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늦은 이유식의 시작이 알레르기를 더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게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늦은 이유식이 더 안 좋은 거군요. 아토피 피부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음식, 가려야 할 음식은 있을까요? 생후 2개월 가량부터 시작되는 태열이 있거나 뭐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은 생후 2년까지는 계란, 우유,
콩, 밀가루 등의 특정 음식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에 돌 전에는 해당 음식을 주의하는 것이 좋고 생후 3년에서 4년 이후에는 정확하게 음식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음식을 가리는 것이 좋은데요. 막연히 추측을 통해서 음식을 가리게 되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영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약 반수에서 음식이나 식물 알레르기가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음식 알레르기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확한 검사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몇 살 때쯤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너무 이른 시기에 돌 전후 등 너무 빨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도 적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노출이 된 음식의 종류도 다르고 알레르기가 있다가도 또 사라질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 알레르기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려는 경우에는 최소 생후 4년에서 6년 이후에 혈액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대략 초등학교 입학 전 한 유치원 다닐 때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피부 관리 시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나 신경 쓰면 좋은 팁들이 있을까요? 저도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육아를 하면서 첫째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피부 발진도 많이 생기고 두드러기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둘째는 겨울이나 또 환절기에 특히나 이제 피부 건조가 심하고 가려워하면서 벅벅 손톱으로 긁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엉덩이에 완전 손톱 자국이 많은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욕은 짧게 15분에서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루에 한 번만을 권합니다. 비누보다는 아토피 전용 세정제나 또는 이제 약산성 클렌저, 폼 제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는 땀이 나면 바로바로 씻거나 닦아주는 것이 좋지만 하루에 두세 번씩 샤워를 또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반복을 해서 여러 번 샤워를 해야 할 때는 매번 비누 사용을 하는 것은 피하고 물로만 닦아줍니다. 보습은 좀 빠르게 샤워나 목욕 후에 3분 이내로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좋은데요. 좀 로션은 아무래도 여름철에 그리고 크림은 좀 겨울에 건조할 때 듬뿍듬뿍 바르도록 합니다. 물은 좀 많이 마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또 물놀이나 목욕, 샤워 후에는 아무래도 수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려워하거나 발진이 올라오거나 또 진물이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긁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차라리 좀 두드리거나 냉찜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긁게 되면 아무래도 그 상처 부위에 또 세균 감염이나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두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또 심한 경우에는 보습제만으로는 좀 호전이 안 되고 오히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꼭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피부과나 소아과에 방문을 하도록 합니다. 지체하다가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빠르게 판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정확히 잘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아토피 피부염 같은 증상이 때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뭔가 털옷이나 스웨터 같은 옷을 입으면은 가려워서 잘 못 입겠어요. 혹시 옷을 선택하는 것도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모직이나 합성 섬유로 만든 옷들은 피하고 부드러운 면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나치게 달라붙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타이즈 등은 피부를 자극해서 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어린이들이나 아가들도 좀 넉넉한 통풍이 좀 잘 되는 부드러운 면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 산 옷은 반드시 세탁 후에 착용을 하시는 게 좋고 자극성 물질들을 제거한 후에 입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주의사항이 은근히 많은데요. 이렇게 치료와 관리를 잘 한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완치할 수 있나요?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피부 질환이지 불치병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겠지만 결국 성인이 되면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히려 어릴 때, 1살에서 2살 때 심한 경우가 많고 돌 전에 더 어릴 때 발병한 아토피 피부염은 오히려 성장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체 기능이 미숙해서 일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단계별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처방 없이도 뭐 식품이나 주거 환경, 피부 관리 등을 통해서 치료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매일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늘 피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현재 있지 않더라도 늘 보습이나 관리에 신경을 써주는 게 좋은데요. 이 단계에서 증상이 호전되게 되면 약물 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해도 잘 안 되는 심한 아토피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그 다음 단계로는 증상이 있는 부위에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나 국소 칼시누린 억제제 약물, 면역 조절제로도 알려져 있는 프로토픽이나 엘리델과 같은 약물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경구, 먹는 약을 함께 처방을 하기도 하고 전신에 적용하는 엉덩이 주사 등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필요시에는 증상이 심한 부위에 MBUVB와 같은 광화학요법을 이용하는 등 추가적인 다양한 치료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단계별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네요. 성인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성인들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성인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오히려 성인이 돼서 새로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은 얼굴이나 손과 같은 자주 발생하는 부위가 조금 다를 수 있고 마치 접촉 피부염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한 알레르기 검사도 하기도 하고 또 패치 테스트라고 하는 접촉 피부염 검사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아토피나 피부 염증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피부과 연고,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면 과장된 건가요? 피부과 약이 독하다? 무조건 스테로이드는 나쁘다? 이런 편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데도 화장품이나 보습제로만 의존을 하거나 심지어는 민간요법에만 의지를 하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면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 자체가 심해지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또 흉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또 처치를 할 때 보호자분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스테로이드도 약입니다. 모든 약 성분들이 그러하겠지만 물론 잘못 쓰고 또 과하게 쓰면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은 약입니다. 잘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사용된 안전한 대표적인 염증을 줄여주긴 약이고 또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막연히 널리 알려진 또 너무 나쁘다, 또 안 좋다 그런 부작용만 신경 쓰다가 오히려 치료를 놓치지 않도록 꼭 피부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시고 스테로이드가 필요하다면 처방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 영상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가족의 피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